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도 넌 참 저질 체력이야 라는 말 들을 만큼 쉽게 피로를 느끼는 편입니다. 쉬는 날에는 잠자느라 누워있기 일쑤고 평소 퇴근 후 친구들과 약속도 잘 잡지 못할 정도로 집에 가서 곧장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일상을 사는 분이고요. 그렇다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잠도 평범하게 그냥 11시 정도에 들고 먹는 것도 잘 먹는 편인데도 이유 없이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신답니다. 문제는 아침에 더 몸이 힘들고 눈뜨기도 힘들고 정신도 좀 덜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출근길에 정신나게 하려고 습관적으로 항상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이렇게 마시다 보니 한두 잔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커피 중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드신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야만 눈이 떠지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커피 중독이 피로감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까요?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피로에 대해서 사실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병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병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쭉 해요. 병이 아니야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환자는 피곤하다 그래요. 그럼 이건 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럼 이게 필요한 원인이 뭘까? 사실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육 피로? 뭔가 막 쓰고 나면 이게 근육이 힘이 없어서 안 들어지잖아요, 이게. 뻐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근육에 젖산이라는 물질이 쌓이고 그걸 대사가 돼서 간에서 해결해줘야 사실 근육이 또 힘이 나서 또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조직에 소모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 기간, 그걸 채워주는 여러 가지. 뭐 채워줘도 줘야 되고 원상복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공급도 해야 되고 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버려도 줘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걸 총 망라했기 때문에 사실은 피로는 사실은 건강과 건강하지 않는 그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애매모호하네요. 해드릴 말씀도 사실 딱히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보통 기운 난다, 컨디션 좋은데라고 할 때 사람한테 분비되는 호르몬은 사실은 부신피질에서 나와요, 보통. 우리 스테로이드 호르몬 맞으면 뭐 밥맛도 왕성해지고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생체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근육 붙고 막.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그런 부신 피질 호르몬 중에 여러 가지들이 몸에 활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근육의 피로 물질이 되는 것도 간의 문제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뭐 우리 간 때문이야 그거에 나오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UDCA라고 간에서 이게 노폐물을 해서 걸러내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런 노폐물을 빼서 피로를 없애는 거죠. 담즙 분비를 빨리 잘 시켜가지고 담즙이 정체되면 간이 피로하니까 그걸 해서 그런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형태가 또 있는 거. 그러니까 피로를 담당하는 여러 개가 다 피로를 풀어준다고 하죠. 비타민 C도 피로를 뭐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기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피로 부분을 뭐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죠. 근데 이분이 꼭 집어서 커피, 카페인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렇죠. 커피에 그 본인의 적정량 너무 중독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일 마시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정신이 안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그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다양한 그 최신 지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학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uptodate.com이라고요. 저희도 모르는 최신 지식을 다 쌓아놓기 때문에 업투데이트도 잘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거기서 찾아봤는데 우선 성인 기준에 하루 안전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높은데요? 400mg이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mg 정도가 100mg이
캔커피 하나 정도, 예, 아메리카노 하나 정도가 한 100ml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00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쵸. 인스턴트 커피가 93mg 정도가 함유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뽀얀 거 다 아무나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 의료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같은 우려 먹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133 정도. 그러니까 많아야 200mg 정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캔커피 4개. 예. 그리고 내려 먹는 커피는 2잔 정도까지는 안전한, 크게 문제 없는 그 성인 기준인 거죠? 그렇죠. 아직 청소년이나 소아 기준에서는 지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커피만 카페인을 먹느냐? 그 외에도 다양한 카페인들이 사실 들어있죠. 뭐 홍차, 녹차, 아니면 우리 코카콜라, 닥터페퍼, 아니면 레드불, 요즘에 에너지 음료, 예, 아니면 코코아. 이런 데도 카페인들은 많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그 용량은 카페인이 있나요? 그렇죠. 예. 허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함량이 9mg이라고 되어 있네요. 45g짜리가. 예. 그래서 그 함량이 상대적으로 커피보다는 낮지만 우리가 하루에 토탈 먹는 카페인 양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400이 넘지 않는지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잔 정도 드신다 그랬기 때문에 크게 초과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인은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카페인의 힘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카페인 드시면 의식이 또렷해지고 인지 능력이나 아니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는 정상 반응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질 체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만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저질 체력이신 분들도 오세요. 그러니까 비만인 분도 오지만 저체중인 분들도 오시거든요. 저는 이분의 체중이 궁금하고요. 체성분 분수학 검사를 했을 때 근육량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똑같은 체중을 갖고 있더라도 사실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안 하시면 지방량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근육량은 매우 말라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육량이 좀 부족한. 예.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악순환인 거죠. 그런데 이분의 하루 사이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하루의 건강 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 기자는 커피 좀 마셔요? 저는 커피를 많이 줄였죠. 원래 한 아메리카노 2잔 정도 마시다가 예전에는 밤 10시에 마셔도 괜찮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5시 이후에 마시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약간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해서 커피를 줄였는데 저는 사실 커피보다 이분 아까 신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분 운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지금 공감이 돼서 더 드리는 말씀인데 본인 얘기죠 이거? 저는 그래도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운동을 해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데 이분 운동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리를 한번 좀 끊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한 달만 고생하신다 생각하고 운동을 좀 시작하시면 어떨까. 주말에 친구들도 좀 만나고 나가고 리듬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카페인 중독자들한테 유용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포리즘이 있는데요. 카페인은 내일 쓸 에너지를 오늘 땡겨 쓰는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카페인이 정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몸이어서요. 방송하는 사람 중에 카페인 중독자들 되게 많습니다. 아나운서 후배들도 보면요. 생방송 특히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꼭 그 커피 믹스 있잖아요. 그걸 타서 먹고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게 직방이라고. 아메리카노는 정신 나는데 그래도 시차가 좀 있는데 그 커피 믹스 카페인은 직방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주 급격하게.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당 때문이 아닐까요? 혈당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에너지 여튼 본인은 그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을 정도로 카페인 의존하는 방송인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랬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카페인으로 반짝 정신이 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그 입을 통해서 잘 나와요. 멘트들이. 그래서 의존이 좀 됐었는데 그러고 나면 밤에 너무 불면에 시달리고 그 다음날 축 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카페인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꿈에서 아직 덜 깬 것 같은 그런 느낌? 몸도 여기저기 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인 기운이 좀 가시면 그 다음에 약간 정상으로 오고. 그래서 저는 이 카페인은 내일 쓸 에너지를 오늘 땡겨 쓰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정말 절감합니다.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카페인 독을 좀 덜어내시고 운동도 좀 스트레칭부터 약한 것부터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사실 카페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긴 한데 커피에 좋은 물질도 많거든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몸에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았으나 뭐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고 마시는 커피라면 최근의 연구는 뭐 하루 넉 잔까지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더라.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네. 예, 저도 커피 즐겨 마시고요. 사실 환자 진료할 때 계속 커피를 옆에 끼고 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말도 많이 하는데 목도 덜 마르고 조금 더 또렷하게 환자들한테 좀 더 호의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좀 에너지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쯤에서 그 카페인과 우리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좀 정리를 해드려 보면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기능 활성화와 운동 능력도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불면, 두통, 불안, 떨림, 의존성 증가 이런 것들이 있죠. 카페인이 이제 수치가 좀 떨어졌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카페인을 먹었을 때 불면, 두통, 불안, 떨림, 의존성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는 나름의 그 단점인데요. 질병과의 관련성을 보면은 오히려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그리고 알코올성 간경화나 통풍, 당뇨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이 있고요. 오, 나름대로 장점도 있네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요즘에. 암과의 관련성은 아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증가한다, 내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하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 부정맥이나 관상동맥 질환의 증가의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망률은 카페인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떨어진다더라까지 보고가 심지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 장점과 장점이 더 단점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예.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남 기자님 말씀이 정답일 것 같아요. 예. 운동이요? 고리를 끊고 몸에 좀 끊어야 운동을 돼요. 좀 근데 시작하고. 그게 끊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아니겠어요? 커피 얘기만 사실 하는데 이 카페인의 대표적인 음료가 사실은 바카스, 레드불 이런 거잖아요. 고카페인에 거기다 타우린이라는 또 뭐 성분. 그래서 사람을 업하고 이렇게 잠도 안 자고 뭐 그런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많이 먹는데 사실 옛날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 레드불 가지고 사실은 억만장자가 됐잖아요. 그분이 태국 회사일 거로 알고 있어요. 태국 회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아니다 49인가?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분이 네. 49인가 51인가 그렇게 이게 하고 왜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냐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바카스를 먹어보고 너무 뿅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음료가 있느냐. 그래서 성분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에 있는 물과 이 바카스를 해서 만든 게 레드불이래요. 바카스가 인사이트를 줬군요. 예, 인사이트를 제공했다는 설이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스위스에 나오는 그 뭐 몽블랑에서 나오는 물인지 하여튼 그 물을 가지고 레드불을 만들었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고카페인하고 타우린이 주 성분인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겠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각성시키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데 재미난 논문이 뭐냐면 이런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다친대요. 활동량이 더 활동량이 더 많아지고 승부욕이 막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이 다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음료는 조금 연배가 드신 우리 언니분이나 네. 네. 좀 내가 지친다 했을 때 조금 뭔가 급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걸 술하고 같이 먹는 습관 문화가 생겼잖아요. 지금 사실은. 네, 지원 PD가 끄떡끄떡한 것으로 보아 아마 섭취한 이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미국에 있는 어떤 학생이 몬스터라는 그 음료가 있어요. 엄청나게 고카페인 음료인데 그걸 과량으로 계속 섭취를 하다가 사망한 그런 사고도 난 적이 있거든요. 몬스터 에너지가 그 카페인 함유량이 160mg이네요. 그거를 막 몇 잔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마시다가 쇼크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기자분한테 멘트를 드렸었는데 청소년들이 하여튼 입시 전쟁에다가 과로 때문에 이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없냐. 근데 소아 청소년들은 그 카페인에 대한 리미테이션도 아직까지 적정량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접근은 얼마든지 뭐 원하면은 예, 마실 수 있는 상황이고 참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홍대나 이런 이태원에 가면 뭐 예거라는 술하고 이렇게 그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서 뭐 뒤에 밤을 붙여요. 폭탄. 그러니까 폭탄주인데 그 에너지 드링크랑 술을 섞어서 뭐 예거밤, 무슨 밤, 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렇게 해서 알록달록한 술을 원샷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 놀더라고요. 본인들도 밤샐 때 좀 힘든가 보죠. 그래서 카페인의 힘에 좀 기대려고 하나 보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참.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날의 에너지를 땡겨 쓰는 거니까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제합시다. 사연 주신 분은 아마 여성분인 것 같아요. 성함을 보니까 예. 운동합시다. 운동이 답이에요, 언제나. 예, 천천히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도록 하죠.